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많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미증시 오픈됐습니다. 위아래로 눈치를 많이 보긴 했는데 결국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래 하단 폭이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선방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의 낙폭을 보면 괜찮구나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말 플러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로 휴장이어서 3일 연속 쉰 이후에 열린 증시이다 보니 거래량이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그 영향 때문에 이 지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개장 전에 열리는 미국 나스닥 선물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10년물 국채금리 볼까요? 국채 가격은 딱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떨어져서 요즘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죠. 특히 10년물짜리는 긴축도 긴축이지만 경기 반영 측면이 높죠. 근데 요즘에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이 지수, 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양상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는데요. 0.12% 이렇게 낮춰 잡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1%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은행도 세계은행이지만 지금 IMF도 성장 전망률을 낮출 거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영향 때문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증시에선 이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나 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사실 금융주가 오르긴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우려되는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장중에 이 국채금리가 2.88%까지 치솟기도 했거든요. 2018년 후반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이제는 3%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하나의 변수로 두고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금리 오를 때는 일단 금융주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호실적 발표하면서 이 지수 섹터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 섹터가 1에서 한 3%의 강세였는데 찰스 슈왑만 1분기 실적 특히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혼자 급락했습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건 반도체의 강세가 모처럼 만에 나타났죠. 대형 기술주는 나스닥 지수의 장중 흐름과 거의 궤를 비슷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쪽은 대형 기술주 안에서 대형 반도체, 칩 관련 기업이고 반도체 장비까지 모두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혔습니다. 인텔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PC 쪽에 부진이 있었긴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매출의 타격을 가지고 오진 않을 거라고 분석을 내놓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반도체는 PC 쪽이 문제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개인용 PC입니다. 기업이나 클라우드 쪽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오히려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다만 그렇다고 당장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괜찮아질 것인가? 이건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내년도 실적 추정치를 쭉 보면 상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쪽과 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쪽의 차이가 무려 60% 정도나 납니다. 아직 예측이 불가한 영역이라고 증권가에서도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지수가 쏠리기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지배하는 변수만 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음 보시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준은 긴축의 시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들어가 있고 QT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리고 중국 경제 봉쇄로 인해서 공급망 타격이 앞으로 더 불가피한 모습이라는 분석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를 잡겠다는 기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물가를 올리는 자극하는 그 변수인데 이거보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영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죠.
이쪽은 어제 보여드린 차트인데 과거에도 보면 인플레이션 그 시기, 1차 시기, 2차 시기 나와 있는 걸 보면요. 확실히 시클리컬 쪽, 에너지, 소재, 산업재, 시총 비중이 확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성장주 기술 섹터의 부진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때는 40%에 육박하는 시총 비중을 이 시클리컬이 담당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29%, 한 30%까지 시총 비중이 시클리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바닥에서 올라오긴 하지만 18.8%, 한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과거를 참고해보면 아직 상승의 룸이 열려있다고 남아있는 그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3월 초부터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춘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거의 뭐 매주 말씀드리는 듯 싶은데요.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자극받고 있고 지배를 받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3월 4일 이제 당잠사 화면이고요. 그 당시에도 인플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3월 7일에 말씀드린 당잠사 화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렸고 이 밖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설비 투자의 기회가 있는 쪽, 뭐 신재생 쪽도 말씀을 드렸고 방위비 지출 증가에 대해서 방산 기업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거라는 내용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에 간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을 또 자극했습니다. 이미 세계 4대 곡창지대죠. 우크라이나,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모두 망가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은 지금 파종 면적의 절반이 없어졌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는 가뭄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봉쇄로 파종이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이슈입니다. 곡물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문제인데요. 옥수수 가격이 한 2.7% 간밤 또 급등을 하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곡물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철금속 쪽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구리 쪽, 알루미늄, 뭐 아연 이쪽 계속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천연가스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긴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고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까 싶었는데 간밤 5.8%가량 또 추가 폭등을 한 모습입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 행진 가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영향으로 미증시에서 관련주들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짚어드린 종목들이죠. 여기에서도 신고가 많이 나오고 있고 석유 가스 기업들 몇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정유나 뭐 화학 섹터, 특히 화학 쪽은 그 기초 소재들 있죠. 플라스틱 만드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업 비료 테마, 구리, 알루미늄 관련 테마들도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비료나 농기계 관련 기업 국내 산업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더하면 우리 제작진이 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제 특히 음식료, 식자재가 들썩였는데요. 다음 자료 보시죠. 우리 7시부터 진행되는 투자 뉴스 많은 분들 도움 받고 계실 겁니다. 오늘 민영 앵커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음식료 산업의 밸류체인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내용 분석 보기가 어려운 자료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투자뉴스 7 검색하셔서 다시 보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음식료 분석 리포트 과거의 내용을 복기해 보실까요? 3월 7일에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그 밀과 음식료 섹터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밀 가격이 올라갈 때 혹은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모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SPC 삼립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4월 6일 당잠사 내용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 안에서 주가 반응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쭉 보시고요. 특히 요즘 시세 분출 있는 쪽은 CJ 프레시웨이 그 당시에 시장 대비해서 많이 주목을 못 받았었던 그러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가시권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다라고 분석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까지는 투자의 아이디어 측면이고 사실 오늘 이 내용 쭉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달러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과 가장 빈번하게 비교되는 쪽이 1970년대 그 당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앞서 뭐 차트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당시에 시클리컬 업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기는 그런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점이 그때는 달러의 약세 국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제 100달러에 안착해서 여기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죠. 전고점인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나왔을 때를 돌파해버리는 흐름이 최근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원이 부족한 취약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되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러도 강한데 상품 가격도 비싸지니까. 사실 지금도 제 지갑은 얇은데 앞으로 더 얇아지게 생겼습니다. 자원 취약국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투자를 할 때 어떤 시각으로 볼까에 대한 고민 계속 하셔야겠고요. 상대적으로 수입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는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그 환경에 대해서 그 분석들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 이슈입니다. 이와 또 연관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산업 이슈입니다. 앞서 보신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철근, 콘크리트 이 기업들이 현대건설의 전국 공사 현장에서 내일부터 공사 중단 키로 셧다운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한 영향 때문에 셧다운 결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건설사 실적 추정치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GS건설을 제외하고 매출은 괜찮습니다만 영업이익 부분이 지금 역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가의 상승분을 어떻게 전가시킬지 그에 대한 대응을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어려운 기업 이런 것들을 선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